진행할 예정이며 외부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초순에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히고 오직 민생을 살피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내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어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는 이종골 원내대표와 사선의 진영, 양승조 의원 등 6명이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20대 국회 등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단순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에레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조선 해양 분야 등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친환경 선박과 해양 플랜트 분야의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를 강화하는 등 조선 해양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6년판 외교 청서를 오늘 가기에 보고 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가 대폭 증가한 데 이어서 외교 청서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됨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이 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800여 명이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 추모식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저녁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9명을 기리기 위한 약 300m 앞 80km 구간입니다. 두 달째 감소하던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지난달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청년 실업률은 역대 가장 평균 8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양의 최고 10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20에서 60mm 가량 내린 뒤에 일요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OECD가 발표한 2014년 기준 OECD 34개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평균 63.5kg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51.3kg으로 12.2kg이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육류별 소비량을 보면은 돼지고기가 24.4kg으로 가장 많고 닭고기가 15.4kg, 쇠고기가 11.6kg이었습니다.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상대 빈곤율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2배 높았습니다. 60세에서 64세 연령대에서 공적연금 수급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14.8%였는데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 빈곤율이 31.4%로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부기장이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의식을 잃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새벽 3시 5분 태국 푸켓을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려던 이스타항공 GE532편 부기장이 이륙 전에 조종실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부기장은 40대 초반으로 비행 경력이 2,980시간이며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의 신체 검사에서 건강상 이상 징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우리 정부
정부와 군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이 발견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인천시 용현동 일대에서 대남 전단 500여 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전단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1TV가 국내 모든 TV 채널 가운데 지난해 시청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1TV는 13.21%로 시청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MBC가 12.24%, KBS 2TV가 11.29%, SBS가 5.7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텔레비전 방송 채널 시청 점유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에서 고정형 TV로 방송되는 TV 방송 채널 546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명의 A고등학교와 시흥의 B고등학교가 세월호 계기 수업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오늘 해당 학교를 찾아서 수업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조사에서 계기 수업 진행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전교조 교재 활용 여부, 또 교육의 중립성 등 수업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광명 A고등학교의 해당 교사는 이 계기 수업에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복사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 수술을 해저 터널. 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 의심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종영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연 탤런트 손혜교 씨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중국 후난성 창사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에 한글 안내서를 만들어서 기증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창사 지역의 임시정부 활동 내용과 또 이곳에서 김구 선생이 반대파에게 권총 테러를 당한 이른바 난문팅 사건 등 관련 역사를 관광객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와 정지용 시인의 시집 출간본이 국내 최초로 공개됩니다. 서울 은평구는 오는 19일부터 은평 역사한옥박물관에서 한국 문학 속의 은평전을 열고 해방 전후에 이 지역에 거주한 군인 130여 명이 발표했던 초간본 700여 권을 국내 최초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주영의 정주영 시집과 지용 시선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지방의 지금 기온은 18.8도, 습도는 25%입니다. 박태남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동남권 백년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백년 토론 KBS 열린 토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동의대 교수 윤태환입니다. 네, 수요일에 영화도 이렇게 기가 막힌 반전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출구조사부터 대표까지 이번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띄웠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울산에서는 노동계 출신을 포함한 무소속이 선전했습니다. 동남권 정치 지형의 격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동남권 백년 포럼 KBS 열린 토론에서는 20대 총선을 정리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정가 분위기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퀴즈부터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하율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하율입니다. 20대 총선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투표한 후보가 당선됐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기록으로 20대 총선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연소 최고령 당선자 약 300m 앞 평균 8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대표 김수민 의원이고요. 최고령은 1940년생 만 75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입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는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인데요. 득표, 상대 후보와 6만여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선을 확신할 수 없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부평갑의 새누리당
윤유섭 의원인데요. 26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고 투표율은 경남 하동군 71.4%, 최저 투표율도 역시 경남인데요. 고성군 34.8%입니다. 고성군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의석 300석인데요. 남성 의원이 249명, 여성 의원 51명이 당선됐습니다.